은행 창구 앞에 선 70대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평생을 절약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3천만 원. 그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통장을 관리하던 사람은 함께 사는 며느리였다. 의심은 점점 커졌고 노인은 며느리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거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봤다. 그러던 어느 날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통장 복사본 한 장. 거기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낯선 적금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다. 은행에 달려가 확인한 그 계좌에는 10년간 며느리가 매달 10만 원씩 넣어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몰래 저축을 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그 진심을 알아챘을 땐 이미 늦었다. 도둑으로 의심받은 며느리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집을 떠나버렸다. 의심이 가족을 무너뜨렸고 진심은 오해 속에 묻혀버렸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느라 한 푼이 아까웠죠. 외식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고 옷도 몇 년씩 입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3천만 원이었어요. 제 인생의 전 재산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좀 하려고요. 창구 직원이 제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 잔액이 0원이신데요.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거기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잔액 0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언제 인출하신 건지 기억나세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인출한 적이 없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직접 인출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꾸만 며느리 정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통장을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정미였거든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은행 일을 힘들어하니까 정미가 대신 관리하겠다고 했었죠.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그때는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효심이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던 거 아닐까요? 제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게. 집에 들어서니 정미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무슨 음식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묻는데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은행 다녀왔다고 말하면 뭔가 들킬 것 같았거든요. 아직 확신은 없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응, 그냥 산책 좀. 그러셨구나. 밥 곧 차릴게요. 정미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길 바라면서도 자꾸만 의심이 들었죠. 서랍을 열어 통장들을 꺼내봤습니다. 다른 통장들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통장, 3천만 원이 들어있던 그 통장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정미가 가져간 건 아닐까? 아니야, 아닐 거야.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달랬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정미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미는 제 앞에서 반찬을 이것저것 권했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오늘 시장에서 싱싱한 걸로 샀어요. 평소 같았으면 고맙다고 했을 텐데
그날은 정미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정미 얼굴에 뭔가 죄책감 같은 게 보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밥을 먹다 말고 정미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정미는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감추고 있는 걸까?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응, 괜찮아. 정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저는 짧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을 몇 숟가락 떠먹고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정미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건지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죠. 응, 알았어. 그 돈 다음 달까지만 모으면 돼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 돈? 무슨 돈을 말하는 걸까요? 혹시 제 돈을 말하는 거 아닐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정민은 계속 전화 통화를 했어요. 웃으면서 뭔가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가 즐겁게 통화하는 모습에 흐뭇해했을 텐데 그날 밤은 그 웃음소리가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정미가 제 통장을 가져간 거라면 그 돈으로 뭘 한 걸까? 빚이라도 있었던 걸까? 아니면 몰래 뭘 사놓은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미가 일어나기 전에 뭔가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정미 방문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정미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가방 안에는 지갑, 핸드폰 충전기, 화장품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은행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볼까 말까 망설였죠.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살짝 열어봤어요. 안에는 통장 복사본 같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정미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가방을 놓쳤습니다. 정미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그냥 주우려고. 황급히 변명했지만 정미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죠. 정미는 가방을 집어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정미한테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정미가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꼬여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미가 미역국을 끓여 놓았더라고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그릇이 제 앞에 놓였어요. 어머니 생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올해는 뭐 해드릴까요? 정미가 웃으며 물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신은 무슨 생신이에요? 제 돈이 사라진 마당에. 별로 하고 싶은 거 없어? 퉁명스럽게 대답했더니 정미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밥을 더 퍼줬습니다. 그래도 생신인데 뭐라도 해야죠. 밥상을 사이에 두고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쳐져 있었어요. 예전엔 이런 적 없었는데 이제는 정미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기 힘들었습니다. 정미는 평소처럼 반찬을 권했고 저는 건성으로 먹었어요. 국물을 떠먹는데 왠지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미역국 때문인지 아니면 제 마음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밥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정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없어. 그런데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정미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통장 얘기를 꺼낼까 하다가도 혹시 제가 오해한 거라면 어쩌나 싶어 입을 다물었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겨우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통장 생각뿐이었죠. 정미가 장을 보러 나간다고 했어요. 저는 슬쩍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래. 어머니가요? 오늘 날씨 추운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답답해서 나가고 싶어. 사실 정미를 지켜보려고 따라 나선 거였어요. 혹시 정미가 어디서 돈을 쓰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어요. 정미는 이 가게 저 가게 둘러보며 장을 봤습니다. 채소도 사고 생선도 샀어요. 저는 정미 뒤를 따라다니며 계속 관찰했죠. 정미가 카드로 계산하는 모습을 유심히 봤어요. 금액이 얼마인지 뭘 사는지 눈여겨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어요. 그저 평범하게 장을 보는 모습이었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미는 평소처럼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를 했어요.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의심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사람이 일단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수상하게 보이나 봐요. 그날 저녁 정미가 자기 방에서 뭔가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 여닫는 소리, 뭔가 뒤적이는 소리.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한참 뒤 정미가 방에서 나왔는데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관 쪽으로 가더니 신발을 신는 거예요. 어디가? 아,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 시간에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정미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정미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미는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죠.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정미 방문 앞에 섰어요. 들어가 볼까 말까 고민했죠. 하지만 결국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갈 순 없었거든요. 대신 거실을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혹시 정미가 뭘 숨겨놓진 않았을까 싶어서요. 소파 밑도 보고 책장 뒤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나 정미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은행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녀왔어요. 정미는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정미 등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혹시 제 돈이? 밤이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직접 정미한테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괜히 물었다가 제가 오해한 거라면 며느리한테 상처만 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알아봐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미를 지켜보기로요. 다음 날 저는 인터넷에서 작은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도 인터넷으로 사는 세상이더라고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컴퓨터 켜는 법을 가르쳐 준 게 이럴 때 쓰이는구나 싶었죠. 며칠 뒤 택배가 왔어요. 정미가 없을 때 받아서 제 방에 숨겨뒀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정말 작은 카메라가 들어 있었어요. 설명서를 보니 와이파이에 연결하면 핸드폰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미가 장 보러 나간 사이 저는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책장 위에 조그맣게 올려놨어요. 거기서 거실 전체가 보였죠. 정미가 눈치채지 못하게 책 사이에 살짝 숨겼습니다. 핸드폰에 앱을 깔고 카메라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거실 모습이 나왔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걸로 정미를 감시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찝찝했습니다. 며느리를 이렇게 의심하고 감시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돈이 사라진 건 사실이고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카메라를 설치한 뒤부터 저는 밤마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정미가 잠든 뒤에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봤어요. 영상 속 정미는 평범했어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지켜봤어요. 혹시 뭔가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영상을 돌려보는데 정미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손에 통장을 들고 있더라고요. 정미는 한참 동안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눈시울을 붉히는 거예요. 왜 우는 거지? 저는 화면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습니다. 정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어머니 걱정은 없을 거예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저를 말하는 건가? 무슨 뜻이지? 정미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 영상을 다시 돌려봤어요. 하지만 똑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정미가 제 걱정을 한다고요? 그럼 제 돈을 가져간 게 아니란 말인가? 하지만 그럼 그 통장은 뭐지? 다음 날 아침 정미한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정미야, 요즘 무슨 걱정 있어? 걱정이요?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정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계속 영상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저 정미가 집안일 하는 모습만 찍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영상을 보는데 정미가 서랍을 뒤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뭔가 찾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뒤지더니 통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정미는 그 통장을 펴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자꾸 우는 거야? 저는 답답했어요. 정미가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는데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통장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펼쳐졌는데 그 순간 카메라에 뭔가 보였습니다. 통장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오말순.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 명의 통장인데 왜 정미가 갖고 있는 거지? 정미는 통장을 주워서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푹 쉬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제 명의 통장이 하나 더 있다는 건가? 아니면 제가 모르는 통장을 정미가 만든 걸까? 다음 날 정미가 시장 간 사이에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정미가 통장을 넣었던 바로 그 서랍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통장은 정미 명의였어요. 저는 실망했죠. 그럼 제가 잘못 본 건가? 그런데 그 옆에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통장 복사본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오말순명의 적금 계좌. 적금 계좌? 저는 적금 같은 거 든 적이 없는데요. 이게 뭐지? 종이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 계좌를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한테는 병원 간다고 둘러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엇을 알게 될지 몰라서 떨렸죠. 은행 창구에 앉아 직원에게 복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이 계좌 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계좌번호를 입력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계좌는 고객님 명의가 맞으십니다. 적금 계좌시네요. 적금요? 제가 언제 적금을 들었나요? 10년 전부터 매달 10만 원씩 입금되고 계세요. 10년 전? 10만 원씩? 저는 그런 적금 든 기억이 없는데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입금자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거기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미.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정미가 10년 동안 제 이름으로 적금을 넣어왔다는 거였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10년이면 12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느라 힘들었죠. 잔액이 얼마나 되나요? 1300만 원 정도 되시네요. 1300만 원. 정미가 제 노후를 위해 몰래 모아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미를 의심했어요. 도둑으로 몰았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하고 은행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은행 앞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걸까요? 정미의 진심을 몰라보고 의심만 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정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모르는 척 해야 하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정미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정미야?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미 방문을 열어봤어요. 방 안도 텅 비어 있었죠. 옷장을 열어보니 정미 옷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들도 없었어요. 정미가 짐을 싸서 나간 거였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짚기도 힘들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어머니께 편안한 집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먼저 나갑니다. 건강하세요. 편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억울함, 서운함, 그리고 체념. 정미는 끝까지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정미를 이렇게 내몬 거였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차갑게 대하고 감시까지 했죠. 정미는 그 모든 걸 느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믿지 못한다는 걸,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걸, 그래서 견디다 못해 나간 거였습니다. 정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혼자 중얼거렸지만 정미는 들을 수 없었어요. 이미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엔 정미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방에서 텔레비전 보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입맛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미가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반찬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차려서 상에 놓고 앉았어요. 하지만 수저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겨우 밥 몇 숟가락 떠먹고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어요. 정미가 만든 미역국이었는데 왜 이렇게 짜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제 눈물이 흘러 들어간 거였어요. 정미야,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혼자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 제 목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그날 밤 정미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불도 개어져 있고 바닥도 깨끗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미다운 모습이었죠.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아까 통장이 있던 그 서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미가 다 가져간 거였죠. 침대에 앉아 정미가 쓰던 베개를 안았습니다. 정미 냄새가 났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는 건 남편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정미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볼까 생각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여졌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충분할까요? 돌아오라고 해도 될까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찾아왔어요. 정미가 나간 걸 알고 온 거였죠. 아니, 며느리가 어딜 간 거야? 정미가 왜 집을 나갔대? 물어보는 얼굴들이 다 수군거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싫었어요. 좀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어요. 둘러댔지만 아주머니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돈 문제로 그런 거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돈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던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소문이 이미 퍼진 거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강하게 부인했지만 아주머니들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아주머니들이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가 도둑으로 몰리고 있었어요. 제 잘못으로 해명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미가 제 명의로 적금을 들어줬다고 말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집은 점점 더 황량해졌어요. 설거지도 밀리고 청소도 안 했습니다. 할 기운이 없었어요. 정미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정미 친구들한테 연락해 볼까 했지만 연락처를 몰랐습니다. 정미에 대해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었어요. 동사무소에 가봤습니다. 혹시 정미가 전입신고라도 했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 기록도 없었어요. 시장도 가봤습니다. 정미가 자주 가던 가게들을 돌아다녔죠. 하지만 아무도 정미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정미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정미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돈을 건드리면 끝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믿을 게 못 돼. 제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정미 앞에서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정미는 그 말들을 다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았겠죠. 그날 밤 은행에서 받아온 통장 복사본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10년간의 입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한 달도 빠짐없이 10만 원씩. 정미가 어떻게 이 돈을 모았을까요? 정미도 쉽지 않았을 텐데. 아들이 사업 실패하고 저랑 둘이 사는 살림에 10만 원씩 빼는 게 쉬웠을 리 없죠.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몰라봤어요. 의심만 했습니다. 정미를 도둑으로 몰았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저녁 때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정미가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 거의 상해가고 있었습니다. 김치도 씌어지고 나물도 물러졌어요. 정미가 만든 마지막 밥을 꺼내서 데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정미가 저를 위해 만든 마지막 밥이구나 싶었거든요. 밥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다 정미의 정성이었는데 제가 그걸 몰라봤어요. 정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밥을 먹다 말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이 밥 위로 똑똑 떨어졌어요. 밥이 더 짜졌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갔어요. 이웃들은 저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슈퍼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속닥거렸어요. 저 집 며느리 돈 들고 나갔다던데. 시어머니 통장 털어서 나갔대.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니까. 그 말들이 다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해명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교회에 갔더니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동정하는 듯한, 안쓰러워하는 듯한. 예배가 끝나고 한 집사님이 다가왔어요.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며느리한테 그런 일 당하시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해명하려 했지만 집사님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이해한다는 말이 더 아팠어요. 정미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은 다 정미를 도둑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정미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잘 곳은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어요. 정미 번호로. 하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미야, 어디 있니? 집에 와.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둘째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미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미 연락 안 왔어요? 아니, 너도 모르니? 저한테도 연락이 없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좀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어. 무슨 일인데요? 정미가 왜 집을 나간 거예요? 아들이 다그쳐 물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의심해서 내쫓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 곧 돌아올 거야. 겨우 그렇게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아들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아들 결혼식 사진이 나왔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정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들도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거기 있었죠.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착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죠. 정미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기억났습니다. 아침마다 미역국 끓여주고 겨울이면 내복새로 사다 주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정미. 그 모든 게 진심이었는데 제가 그걸 의심했어요. 사진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건지 이제야 제대로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미를 찾아 나섰습니다. 동사무소, 시장, 복지관, 정미가 다니던 교회까지 발품을 팔며 여기저기 다녔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정미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정미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정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우편함에 뭔가 꽂혀 있었습니다. 고지서인가 싶어 꺼내봤는데 은행에서 온 우편물이었어요. 집에 들어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어요. 제 명의로 된 적금 계좌 내역서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마지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출금 500만 원. 적요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요양원 예약금 입금. 요양원? 저는 요양원에 갈 생각이 없는데요. 그런데 왜 요양원 예약금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미가 제 노후를 위해 요양원까지 알아봐뒀던 거예요. 10년간 모은 돈으로 요양원 예약금까지 넣어 놓았던 겁니다. 정미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정미의 진심이 이제야 제대로 보였어요. 정미는 끝까지 저를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혹시 정미한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죠. 그러던 어느 날 등기우편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을 보니 박정미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둘러 집에 들어가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미의 글씨였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준비가 다 되면 모시러 갈게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에 정미의 마음이 다 담겨 있었어요. 정미는 아직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혼자 중얼거렸지만 정미는 듣지 못했겠죠. 하지만 이 마음만은 꼭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곧장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거래 내역서에 적힌 요양원 이름을 검색해서 주소를 알아냈어요.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1시간쯤 달려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정미가 이런 곳까지 알아봐 줬다니. 접수처로 가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 명의로 예약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말순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예약되어 계시네요. 며느님께서 예약금 넣으셨어요. 며느리가요? 네, 박정미 씨요. 몇 달 전에 오셔서 이것저것 꼼꼼히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머님을 정말 생각하시나 봐요. 직원의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정미는 제가 의심하는 사이에도 저를 위해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입소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아, 저는 아직 생각이 없어요. 그냥 확인차 온 거예요. 그러시구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얼른 나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정미는 저를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했던 겁니다. 10년간 돈을 모으고 요양원을 알아보고 예약금까지 넣어놓고 그런데 저는 정미를 의심했어요. 공원을 거닐다가 꽃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갑자기 정미한테 꽃을 사주고 싶었어요. 가게로 들어가 카네이션 한 다발을 샀습니다. 누구 드릴 거예요? 며느리요. 며느리분한테? 좋으시겠어요. 꽃집 주인이 웃으며 예쁘게 포장해줬어요. 저는 꽃다발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 꽃을 식탁에 놓았어요. 정미가 돌아오면 주려고요.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꼭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몇 번을 읽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미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려달라고 했죠.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제가 도둑으로 몰았다니.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간 지 오래됐지만 그날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 며느리 정미를 지켜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미를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정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미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잔치가 있었어요. 가을 수확 감사제였습니다. 저는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웃들이 자꾸 나오라고 해서 마지못해 나갔어요. 잔치 마당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음식도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데 시장에서 채소 가게 하는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권사님, 혼자 앉아 계셔요? 응, 그냥 좀 쉬려고. 그런데 며느리 소식 들으셨어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어요. 무슨 소식이요? 아, 며칠 전에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에서 봤어요. 거기서 일하시던데요. 복지센터? 정미가 거기 있다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디 복지센터요? 시청 옆에 있는 거요. 거기서 식당 배식 봉사 같은 거 하시던데. 고마워요. 저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잔치고 뭐고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미를 만나야 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복지센터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정미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하면 될까? 복지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경비 아저씨가 물었어요. 식당이 어디 있나요? 2층입니다. 계단을 올라가 2층에 도착했어요. 복도 끝에 식당이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그곳에 정미가 있었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한테 밥을 퍼주고 있었어요. 얼굴이 좀 여인 것 같았지만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문 앞에 서서 한참을 정미를 바라봤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정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미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몇 초간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미 쪽으로 걸어갔어요. 정미는 국자를 든 채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정미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 내가 사람을 의심했어. 내가 잘못했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미 앞에서 이렇게 우는 게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미가 국자를 내려놓고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더 힘들었어. 내가 널 도둑으로 몰고.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정미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식당 한가운데서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미가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복지센터 옆 작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적금 통장 알게 됐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깜짝 놀라셨죠? 응. 10년 동안 왜 말 안 했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싫어하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돈 얘기만 나오면 불편해 하시잖아요. 정미 말이 맞았어요. 저는 평생 돈 얘기를 꺼리고 살았죠. 자식들한테도 손 벌리는 게 싫었고 남한테 신세 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야지. 나 혼자 의심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줬는데 나는 널 의심만 했어. 저는 정미 손을 꼭 잡았어요. 요양원도 알아봤더라고. 네, 어머니 편하시라고요. 나는 아직 요양원 갈 생각 없어. 너랑 같이 살 거야. 정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집에 가자, 정미야. 우리 집으로.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정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 있던 집이 다시 생기를 찾았어요. 정미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빨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정미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맛있어. 한 숟가락 떠먹고 말했더니 정미가 웃었어요. 맛있으면 많이 드세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마주 앉아 밥 먹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어요. 밥을 다 먹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방에서 통장을 꺼내왔어요. 정미가 10년간 저축해준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정미야, 이거. 통장을 정미한테 내밀었어요. 이건 왜요? 이제 내 통장이야. 내가 모은 돈이니까. 어머니, 이건 어머니 명의예요. 그래도 내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잖아. 내 거야.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제 돈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야? 어머니 덕분에 배운 거예요. 사람은 나누며 사는 거라고. 정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평생 자식들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한 번도 손 안 벌리셨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배웠어요. 진짜 사랑은 주는 거라고. 눈물이 또 났어요. 정미는 제가 가르쳐 준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배웠던 겁니다. 고마워, 정미야.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우리는 손을 맞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거실에 설치했던 카메라를 떼어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거든요. 정미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카메라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작은 기계로 정미를 감시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정미와 함께 사는 날들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서로한테 벽을 두지 않았어요.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미야, 사실 그때 은행 갔을 때 돈이 없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굴었잖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어느 날 저녁, 정미가 머리를 감겨준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머리 감겨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욕실에 앉아 정미가 머리를 감겨줬어요. 따뜻한 물이 머리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정미 손이 머리를 조심스럽게 감겼어요. 기분 좋으세요? 응, 좋아. 정미 손길이 참 따뜻했어요. 이렇게 누가 머리를 감겨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머리를 다 감기고 타월로 말려줬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우리 이제 돈보다 마음을 먼저 믿어요. 정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게 진짜 부자지. 거울 속에 비친 우리 모습이 행복해 보였어요.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는 마음, 그게 진짜 재산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정미가 머리를 감겨줬다. 따뜻했다. 이렇게 행복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정미한테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잘해줘야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어요. 옆방에서 정미가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참 편안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정미와 함께 사는 시간은 평화로웠어요.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는 제대로 된 간호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정미도 함께 진료실에 있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집에서 제가 모실게요. 정미가 말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며느님이 모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미와 얘기를 나눴어요. 정미야, 요양원 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제가 집에서 모실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힘들어. 나도 이제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해. 정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미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뒤 우리는 함께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정미가 예약해뒀던 그곳이었어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매일 올게요. 매일은 무슨,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돼. 아니에요, 매일 올 거예요. 정미는 단호했어요. 저는 웃으며 정미 손을 잡았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정미는 정말 매일 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왔어요. 밥을 떠먹여주고 책을 읽어주고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정미 덕분에 요양원 생활이 외롭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정미가 평소처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사과 깎아드릴게요. 고마워. 정미가 사과를 정성스럽게 깎았어요. 토끼 모양으로 예쁘게 깎았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한 조각을 입에 넣어줬어요. 달콤했습니다. 사과를 다 먹고 저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정미한테 주려고 준비한 거였습니다. 정미야, 이게 뭐예요? 열어봐. 정미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이요? 응, 내 이름으로 된 마지막 통장이야. 정미가 통장을 펼쳤어요. 그런데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정미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머니, 이거 잔액이 없는데요? 뒤를 봐봐. 정미가 통장 뒤쪽 메모란을 봤어요. 거기에는 제가 직접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전 재산은 내 진심이었다. 정미가 그 글씨를 읽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정미야, 내가 평생 모은 돈보다 내 마음이 더 큰 재산이야. 그걸 이제야 알았어. 정미는 통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정미야.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어머니, 내일도 올게요. 응, 내일 보자. 정미가 일어서서 나갈 준비를 했어요.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미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나도 사랑해, 정미야. 정미가 나가고 저는 창가로 다가갔어요.
정미가 요양원 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정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고마워, 정미야. 작게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붉은 빛이 하늘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한참을 노을을 바라봤어요. 돈은 사라졌지만 진심은 남았습니다. 정미의 진심, 그게 제 인생의 진짜 재산이었어요. 복도에서 간호사가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권사님, 며느님 정말 효녀세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복받았지. 간호사가 웃으며 지나갔어요.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는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일도 정미가 올 겁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정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정미가 있어서 행복했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주셔서, 제가 늦게나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정미와 함께 밥을 먹는 꿈이었어요. 따뜻한 미역국이 상에 올려져 있었고 정미가 웃으며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고마워, 정미야. 꿈속에서도 저는 행복했어요. 정미가 있어서 진심을 알게 돼서 행복했습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진심은 남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